예. 질문을 잘하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자체를 제대로 던져야지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수련자들, 우리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렇게 과연 이렇게 이런 것은 이렇게 선수행을 할 때 나온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승의 그 흐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점호 점수가 맞냐, 점호 돈수가 맞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분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깨닫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어떤 깨달음을 과연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에도 이렇게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어느 정도 경지의 깨달음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론이 분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른 거는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그 목적은 이렇게 좀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도노 점수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렇게 인간에게는 나쁜 습관이 아직 존재하므로 이렇게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습관을 좀 이렇게 정화시켜서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노 점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울 스님이나 타나 스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또한 여기에 반해서 도노 돈수라고 하는 입장은 한 번에 온전하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수행 역시도 완성되는 경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조 해능이나 보선사 혹은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 깨달음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승 관점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대승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화엄경의 어떤 수행자의 단계에 따라서 이것을 또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수행이 필요한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노 돈수를 주장하기도 하셨죠. 이것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좀 명확하긴 한데,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렇게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파악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노 점수가 맞느냐, 도노 돈수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약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점, 이렇게 간과되어 버리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도노 점수든 도노 돈수든 이 수행을 해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느냐의 그런 어떤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 좀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점수, 도노 돈수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노 점수, 도노 돈수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좀 약간 간과되는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 그런 경향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도노 점수건, 도노 돈수건, 그렇다면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수행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수행의 주체는 누구죠? 우리들 인간이죠. 우리들 인간입니다.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이렇게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의 주체는 인간이거나 수련자라고 하는 어떤 전체 수련자를 말하는 이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존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의 주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각 개개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한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개인이기도 하지만 총칭해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인간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존재자로서, 동물로서 혹은 이렇게 동물적 인간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본능이나 방어 기제, 생존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인간에 따른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종이라든가 국가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인식이라든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또는 이렇게 성별로서 또한 개개인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각 개개인의 경험,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 다른 제각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고 보면 결국엔 또한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거든요. 물론 그 변화를 통해서 상승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또 사람의 인간의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즉 그 주체를 떠나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를 논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놓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죠. 인간이긴 한데 좀 더 세분화해서 수행하고 있는 각 개개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그냥 가볍게 던졌을 때 그 일반적인 수련자들 우리들이 가볍게 던졌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원리원칙적인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진울 스님이나 이렇게 도노 점수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도노 돈수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도노 점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그 의견에 좀 이렇게 찬동하기도 하는데, 또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도노, 그 깨달음의 경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론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원리 원칙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렇게 본능이라든가 생존 욕구 혹은 이렇게 번식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방어 기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뭐 일순간 깨달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습관을.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 도노 점수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결론을 이렇게 냈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잘 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주진 않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각 개개인이, 수련자 개개인이, 혹은 일반인 개개인이 각자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믿고 싶어 하는 것과는 또한 별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개개인마다 성향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도 다 다르죠. 또한 믿고 싶어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또 다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수련자는 헷갈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그거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 자신 그리고 실질적인 나 자신의 모습이 이 세 가지가 전혀 이렇게 같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때는 이게 이런 부분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저런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정말 진짜의 모습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사실이라든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도노 점수냐, 돈수냐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또 던져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왜 그렇게 논쟁 아닌 논쟁, 사람마다 회제되는가? 왜 그러냐면 좀 깊게 들어가 보면 평범한 수련인 중에서는 이렇게 도노 돈수가 왠지 멋있어 보여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단박에 깨달았고 단박 수행도 완성되는 그런 것.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도노 돈수를 믿고 싶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련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어서 도노 돈수를 그냥 믿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씩 뵌 적이 있어요. 왜냐면 수련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이렇게 스스로 의지를 내서 즐겁게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적인 수련이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수련의 발전이 더디게 되면 부담스럽게 시작하거든요. 수련을 계속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면책권을 받기 위한 의무적인 수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의 존재의 발전을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왠지 안 하면 그래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수련을 습관적으로 면피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왕왕.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또 그런 흐름이 또한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좀 수련을 그만두고 싶은 명분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그 중에 일부분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정 부분 깨달았으니까 수행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즉 그냥 수련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어서 혹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돈수를 믿고 싶어 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돈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또 다르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이것이 과연 중요한 질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관점, 나의 상황에서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가 과연 중요한 질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깨달음의 완성의 경지, 어느 정도의 완성의 경지에 옳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들은 지금 아직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한 명의 수련자인 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수련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수련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전제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결론을 내기도 어렵지만 서로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나의 수련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틀린 답을 찾게 됩니다. 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련자들은 질문을 제대로 던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 질문의 중요도, 필요성,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 가능한 범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 자체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관점. 보통 일반적인 수련자들은 우리들은 어떤가? 수련자 개개인은 어떤가? 개개인은 다 인간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양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래야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서서히 내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련을 잘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질문하자,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한 2편으로서 어떤 예시로서 도노 점수가 맞느냐, 도노 돈수가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논쟁거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사전에
그 번호 돈수냐, 번호 점수냐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합의를 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의 경지의 깨달음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고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렇게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딱 들으면 바로 캐치가 되지만, 있어 보이는 대답, 어느 정도 맞아 보는 대답을 하기는 쉬워요. 근데 뭐냐면 질문은 온전히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질문은 오히려 그 사람의 수준이 정말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이렇게 수련을 할 때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열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 질문 자체를 연구하면서 불필요한 거는 생략하고,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중요도가 그렇게 낮다면 또한 생략하고, 다 같이 중요한데 그 질문을 이렇게 그 10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한 가지나 세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압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련자들, 우리들은. 왜냐면 수련을 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 생활도, 이렇게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 또 이렇게 충실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없는 시간을 내서 수련을 하는데, 그러려면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죠. 효율성이 높아야지만 나의 수련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이러한 이렇게 수련의 효율성과 가능성이 높아져야지만 나의 수련이 발전할 개연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수련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수련을 잘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나의 수련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효율성과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의 수련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수련의 원리 원칙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그런 방향에서 정리한다면 그 또한 역시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것이 되는 거죠. 때문에 수련의 원리 원칙적인 부분을 항상 연구하면서 그거에 근거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지, 그런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련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나의 수련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참조하시고 가급적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